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배드민턴의 가장 뜨거운 흐름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여자 단식 판도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코트에 없는데도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이유,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세영이 빠진 대회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 질문 하나로 2026년 초 배드민턴 월드 투어는 완전히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 오픈을 연달아 재패한 뒤 안세영은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출전을 건너뛰었습니다. 단순한 휴식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위한 전략적 선택일까요? 흥미로운 건 그녀가 자리를 비운 그 순간부터입니다. 자카르타 이스토라 세나얀 코트 한복판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급부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랭킹 36위, 만 19세. 태국 팬들이 공주라 부르는 소녀 피차몬 오판니푸스입니다. 일본의 차세대 에이스 미야자키 도모카를 무너뜨리고 베트남 1번을 넘어 결승 무대까지 올라선 이 소녀의 행보는 단순한 이변으로 보기엔 너무 차분했고 너무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신호일까?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따라옵니다. 안세영. 코트에 서 있지 않아도, 대진표에 이름이 없어도 모든 비교의 기준이 되어버린 선수. 지금 여자 단식은 누가 우승하느냐보다 누가 안세영 이후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를 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세영이 잠시 비운 이 대회가 왜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피차몬이라는 이름이 왜 전 세계 언론의 시선을 끌고 있는지 그 흐름과 맥락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세영이 없는 여자 단식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세계 1위가 빠진 대회는 긴장감이 줄어듭니다. 우승 후보가 명확해지고 이야기의 무게도 가벼워지죠. 하지만 이번 인도네시아 마스터스는 정반대였습니다. 안세영이 빠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회 전체가 마치 다음은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의 여자 단식은 강한 선수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 기준이 하나로 고정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안세영입니다. 누군가가 잘하면 곧바로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세영을 상대로도 통할까? 이 질문은 선수들에게는 부담이고 팬과 언론에게는 가장 자극적인 서사입니다. 그래서 안세영이 없는 대회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존재감을 더 크게 드러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차몬의 행보는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겼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올라왔다는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16강, 8강, 4강으로 갈수록 표정은 더 차분해졌고 플레이는 더 계산적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미야자키를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은 많은 해설진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랭킹 차이, 경험 차이, 무대의 무게를 경기 운영으로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공격 대신 랠리를 선택했고 득점 이후에도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은 한 가지 가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 선수 단기 폭발형이 아니라 장기 설계형이 아닐까? 즉, 한 대회 반짝하는 신예가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를 가진 선수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끝에는 결국 안세영이라는 목표가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세영이 없는 대회에서 모든 선수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우승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돌아올 왕을 대비할 것인가. 피차모는 후자를 선택한 듯 보입니다. 그녀의 경기에는 조급함이 없었고, 지금 이기지 못하면 끝이라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대회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인도네시아 마스터스는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포스트 안세영을 가늠하는 실험 무대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피차몬이 왜 유독 안세영을 롤모델로 언급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멘탈과 플레이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젊은 선수들은 롤모델을 말할 때 화려한 공격, 강력한 스매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피차몬이 안세영을 언급했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꺼낸 단어는 의외로 안정감이었습니다. 피차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세영의 경기를 보면 지고 있어도 불안해 보이지 않아요. 이 말은 기술이 아니라 상태를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득점 여부와 상관없이 리듬을 유지하고 실점 이후에도 표정과 호흡이 거의 변하지 않는 선수. 그 점이 피차몬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피차몬은 지난 2년 동안 심리적인 문제로 크게 흔들렸던 선수입니다. 주니어 무대를 재패한 뒤 쏟아진 기대, 태국의 차세대 에이스라는 수식, 그리고 작은 실수에도 커지는 부담감. 그 압박은 손떨림과 경기 중 집중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설 하나가 등장합니다. 피차몬의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이기려는 마음보다 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먼저 작동했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안세영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피차모는 안세영의 경기를 분석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안세영은 상대를 이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안세영은 점수가 뒤지고 있어도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긴 랠리를 피하지 않고 상대가 먼저 흔들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태도는 강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명확해서 가능한 플레이입니다. 피차모는 이 방식을 그대로 흡수하려 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샷이 아니라 지지 않는 샷을 선택하는 연습. 득점 이후 세리머니를 줄이고 다음 랠리를 준비하는 루틴. 이 모든 변화는 기술 훈련이 아니라 멘탈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마스터스에서 그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피차모는 경기 내내 스코어보다 흐름을 관리했고 상대의 연속 득점에도 표정이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 장면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이기기보다 더 큰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자, 이 평가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피차몬의 방향성을 정확히 짚은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안세영을 닮아간다는 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피차몬 앞에 놓인 결승전, 그리고 그녀가 마주할 중국의 천위페이가 왜 현실적인 벽으로 불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승전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특별하지만 이번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결승은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안세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대회,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강한 선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의 답처럼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중국의 올림픽 챔피언, 세계 랭킹 4위 천위페이였습니다. 천위페이는 화려한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배드민턴을 가장 안전하게 이길 줄 아는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상대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타입. 아이러니하게도 이 점에서 그녀는 안세영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승은 단순한 세대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안세영을 롤모델로 삼은 신예와 안세영과 수없이 싸워온 베테랑의 대결. 이론을 배운 학생과 실전을 살아낸 시험관의 충돌에 가까웠습니다. 피차몬에게 이 결승은 우승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시험장이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안세영에게서 배운 그 안정감과 인내가 최정상급 압박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가? 관중의 함성, 즉 카메라의 시선, 그리고 이기면 스타가 된다는 현실적인 계산. 이 모든 요소가 그녀의 멘탈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천위페이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결승은 내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명서와도 같았습니다. 세계 1위가 없는 대회에서 베테랑이 무너진다면 그 순간부터 세대 교체라는 단어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천위페이는 그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플레이는 더욱 계산적이고 더욱 느긋해 보였습니다. 초반에 몇 점을 내줘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신의 리듬으로 경기를 끌어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번의 결승을 겪으며 쌓인 확신의 무게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떠오릅니다. 피차몬이 진짜로 넘어야 할 벽은 천위페이라는 선수가 아니라 결승이라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닐까. 즉, 상대가 아니라 무대의 크기와 기대치를 견뎌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결승전은 결과와 상관없이 피차몬의 커리어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남게 됩니다. 이길 경우 그녀는 단숨에 포스트 안세영 시대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고, 지더라도 그녀는 이미 세계 최정상급 무대의 공기를 경험한 선수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결승전 이후 남게 될 여파, 그리고 왜 결국 모든 질문이 다시 안세영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결승전이 끝난 뒤 누가 우승하든 배드민턴 팬들의 질문은 놀랍도록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세영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더 이상 단순한 선수 이름이 아니라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승해도, 누군가 이변을 만들어도 모든 성과는 결국 안세영이라는 좌표 위에서 평가됩니다. 피차몬 오판니푸스가 이 대회에서 보여준 성장, 천위페이가 증명하려 했던 베테랑의 무게, 그 모든 이야기가 흥미로웠던 이유도 안세영이 잠시 비운 자리가 얼마나 큰 공간이었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차몬이 우승한다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드디어 안세영을 위협할 새 얼굴이 나왔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한계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위협이지 대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천위페이가 우승한다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겁니다. 포스트 안세영은 아직 멀었다. 이 말 역시 안세영의 시대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간접적인 증명입니다. 이 대회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누가 우승했느냐가 아니라 왜 안세영이 없었는데도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는가입니다. 그녀는 쉬고 있었지만 여자 단식의 중심에서는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경쟁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안세영은 지금 누군가를 의식하며 쫓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더 높이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거다. 다른 선수들이 안세영 이후를 이야기하는 동안 안세영은 이미 안세영 다음에 안세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차몬도 천위페이도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수많은 이름들 역시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안세영을 이길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안세영과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남을 것인가? 인도네시아 마스터스는 끝났지만 여자 단식의 이야기는 이제 더 흥미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왕좌는 여전히 굳건하고 계단 위에는 새로운 이름들이 하나씩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안세영, 이제 그녀가 돌아올 차례입니다.